예제 6번의 질문 2번입니다. 1번에서 이 텀 디파지트라는 함수를 선언하고 그 매개변수로 원금과 그다음에 예치 기간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이제 이 이자율은 고정된 상태로 썼습니다. 0.05%, 0.05, 예, 5%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근데 질문 2에서는 보면 이자율 또한 텀 디퍼지트 함수의 셋째 인자로 받을 수 있도록 그 rate라는 매개변수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텀 디퍼지트 함수를 실행할 때 일본에서는 이 이자율이 rate 0.05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자율도 바꿔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자율을 바꿔주려면 여기서 얘를 여기 있죠. 1번 우리 풀었던 그 코드인데 여기 지금 전역 변수로 선언이 돼 있잖아요. 요 값을 뭐 3%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저거는 코드 자체를 이 전역 변수 자체를 수정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그거를 텀 디파지트 함수의 이제 매개 변수로 바로 사용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전역 변수는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인 거죠. 자, 봅시다. 그리고 또 이 레이트 변수의 0.05를 기본 키워드 인자로 지정하라는 소리입니다. 즉, 키워드 인자로 지정하려면 쟤를 키워드를 사용하는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자, 키워드 인자를 사용하는 매개 변수로 지정하라는 소리죠. 매개 변수를, 그러니까 키워드 인자를 사용하는 함수를 선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텀 디퍼지트 함수를 바꿔주라는 소리죠. 자, 볼까요? 우리 함수를 선언했으니까 얘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옮깁시다. 쟤를 이제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이게 원래 그 함수죠. 근데 우리가 셋째 인자로 rate를 넣어주라는 소리예요. 셋째 매개 변수를. 그리고 제 값을 0.055%로 기본값을 주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앞서 위쪽 코드에서는 rate를 이렇게 항상 그 전역 변수로 선언해서 썼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얘가 대신 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매개 변수로 선언해 놓으면 야, 이 함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rate가 있잖아요. 얘가 이전 코드에서는 이 rate가 이 매개 변수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rate가 누군지라고 확인할 때 이 함수 밖에서 있는 얘를 가져다가 써요. 참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rate는 얘가 보기에 레이트가 이걸 계산할 때 레이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프린스플은 주어졌고 피리어드 주어졌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 레이트가 여기서 매개변수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 바깥에서 선언되어 있는 얘를 가져다가 썼는데 만약에 이게 매개변수로 주어지면 함수 밖을 보질 않아요. 그냥 자기 자체로 다 처리합니다. 이 레이트가 매개변수로 있으면 함수 본문에 사용되는 그 동일한 이름의 변수는 매개 변수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0.05를 기본적으로 쓴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기 때문에 함수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우리 그 동일한 코드를 갖다가 씁시다. 아까 우리가 좀 복잡하게 썼는데 이걸 갖다가 쓰면 예, 지금 얘는 이제 원금 1,000만 원 10년 동안 넣고 실행을 하는데 원래는 여기다 이제 레이트도 이자율도 이제 0.05라고 넣어줘도 되는 0.05라고 넣는 거잖아요. 저 키워드 인자는 그 이름을 매기면서 이름을 써줘도 되고 일반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안 써도 되는데 예, 그건 좀 헷갈려요. 언제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우리 키워드 매개 인자를 사용하는 매개변수는 사용할 때 이렇게 항상 같이 매개변수 이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뭐 이자율이 안 변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그냥 5%로 하려면 굳이 이 레이트 인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게 기본값이 0.05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자율을 바꾸고 싶어. 0.05, 5%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뭐를 가지고 예제를 했나요? 3%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건 다른 문제네요. 100만 원을 3년 정기 예금 복리로 이건 문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100만 원을 3% 연이자, 그 다음에 3년 정도 복리가 아니라 내가 관리입니다. 관리고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받는 원리합계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얘가 예,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3년으로 바뀌어야 되고, 자, 이거는 맞는지 봅시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네. 에이, 이것도 안 바꿨네요. 100만으로 돼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이 함수를 실행할 때 3% 맞죠? 그러면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웹사에 정의를 안 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 3년 후 1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총 109만 원입니다. 자, 우리 맞는지 볼까요? 이거를 이제 동그라미 하나 빼고 이걸 3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실행할 때 여기 rate 0.05가 아니라 0.03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를 명시를 반드시 해줘야 돼. 0.03원 실행을 해보면 3년 후 100만 원에 대해 받는 원금과 이자는 109만 원 동일하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인자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예제를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